평행세계 관점에서 본 선제업 꼬티어입니다. 1편에서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선제, 소리의 타임슬립이 아니라 타임슬립하고 있는 솔비, 선제씨, 타임슬립 없이 미래로 가고 있는 소레이, 선제디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미래의 시점에서는 34세의 소리는 소레이와 솔비가 합쳐진 한 사람입니다. 35세의 선제 역시 선제씨, 선제디가 합쳐진 선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현재의 나는 과거의 여러 선택들의 결과물이다. 다만 과거의 여러 타임슬립 등으로 달라진 평행세계 혹은 여러 선택들로 과거가 바뀌며 현재 시점에 나로 달려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살았을 소레이, 선제디는 타임슬립이 없었으면 범인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끝났을 이야기. 여기에 간절한 누군가에 의해 타임슬립이 시작되고 과거의 선택들로 인해 현재, 미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과거의 모든 나들로 인해 현재 34세의 소리가 되기도 선제가 되기도 합니다. 타임슬립 사골 수준인 개기일식 1편에도 다루었지만 1회 첫 장면부터 의미 없이 개기일식을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7회쯤 선제가 소리를 구해준 날이자 소리의 사고날 9월 1일 벽시계는 9월 1일 11시 53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족들이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들. 원래의 시점에서는 선제가 소리를 구했으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영분의 죽은 사람은 선제가 아니라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개기일식 날인 2009년 7월 22일 1회 첫 장면. 선제의 간절함으로 시계가 타임머신 매개체가 되어 과거로 회귀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레이, 선제디는 타임슬립 없이 미래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의 솔과 선제의 모습입니다. 솔비, 선제씨가 타임슬립함으로써 현재의 소레이, 선제디, 우리가 34살의 현재 속의 솔과 선제의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맞이한 13회에서 소리는 이제까지 본 것과 다르게 달라진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수한 타임슬립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 과거를 바꾸면 두통이나 예지몽 또는 자각몽 등으로 인해 현재의 기억 속에 나타나집니다. 그 장면을 보고 현재의 소리 솔비는 미래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선제는 현재 시점에서 선제씨는 35세의 미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소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결국 대신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선제가 죽고 난 후 선제의 타임슬립 시계를 보고 과거로 가서 아예 만나지 않게 하여 미래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14회에서 소리를 모르는 선제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소리만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35세의 미래에 갇혀있던 선제씨 역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죽은 선제의 시계로 타임슬립을 한 게 아니라 선제씨의 마지막 타임슬립으로 함께 과거로 갔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달라서 소리는 선제를 만나기 이전에 과거로 갔고 선제를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14회에서 보면 시나리오를 보는 장면부터 선제의 기억이 조금씩 생각나게 됩니다. 선제씨는 과거의 어느 날에 도착하여 또다시 소리를 구하고 과거를 바꾸면서 미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길 때마다 과거의 어느 날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5회에서는 선제디 역시 선제씨의 타임슬립으로 과거를 바꾸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제디가 아니라 선제씨의 과거들이 점점 기억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같이 찍으며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다가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서 범인이 나타나고 소리를 구하려다가 결국 선제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리는 선제를 병간호하다 35세가 됩니다. 소리가 35세가 된 어느 날 선제씨가 35세의 미래로 돌아옵니다. 선제씨, 선제디가 합쳐진 모든 기억이 있는 현재의 선제와 현재의 소리가 드디어 만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3편 결말은 1회에 이미 나와 있었다 입니다. 또 뵙죠.